키가 입안에 고여 있었다. 따뜻하고 끈적한 그 맛이 죽음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왜 나한테? 라는 마지막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지며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낡은 원룸의 형광등, 그리고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 뜬 날짜는 2년 전, 그 지옥 같은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살아 있었다. 아니, 돌아왔다. 죽음의 순간, 그 배신의 칼날이 내 심장을 파고든 그날로.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나는 리지훈이었다. 아니, 리지훈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회사, 그 새끼들 김 사장과 박민준, 그놈들의 얼굴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내 코드를 훔쳐 수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영웅이 됐고 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불태웠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가웠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는 지난 삶의 기억을 정리했다. 나는 SK테크놀로지라는 IT 거대 기업의 주니어 개발자였다. 28살, 평범한 지방 출신의 프로그래머. 대학 시절부터 밤새워 코딩하며 쌓아온 실력으로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거였다. 기존 시스템은 매년 수백억 원의 서버 비용을 잡아먹고 있었고 나는 그걸 혁신적으로 줄일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클라우드 오퍼레이터 내 창작물. 그것은 AI 기반으로 트래픽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압축하는 코드였다. 테스트 결과 비용을 70% 줄일 수 있었다. 수억 원의 보너스. 회사는 그걸로 웃돈을 챙겼다. 하지만 그날 발표 회의실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김 사장, 50대 중반의 야심만만한 임원. 그는 내 코드를 훔쳐 박민준 내 동기이자 친구로 믿었던 놈에게 넘겼다. 민준 씨가 주도한 프로젝트로 하죠. 지훈 씨는 지원 역할이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배제됐다. 증거. 내 노트북은 실수로 삭제됐고 백업은 박민준이 관리 중이었다. 나는 항의했지만 HR은 증거 없음으로 끝냈다. 그 후 나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회사는 나를 문제 직원으로 몰아 압박했다. 결국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걸 포기했다. 아니, 정확히는 박민준이 보낸 두연한 트럭이 나를 치고 갔다. 사고로 위장된 살인. 그놈들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다리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는 그 코드를 처음 작성한 노트북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 놈들 차례야. 나는 미소 지었다. 차가운 복수의 미소.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 숲이 내 분노를 자극했다. SK테크놀로지 본사, 그 유리탑은 여전했다. 로비에서 카드를 찍고 올라가며 나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겼다. 특히 박민준. 그놈은 아직 착한 동기로 위장 중이었다. 지훈아, 오늘도 야근, 점심시간에 다가온 놈의 미소가 역겹다. 지난 삶에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알았으니까? 아니, 오늘은 일찍 끝낼게. 피곤하네. 나는 일부러 피곤한 척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각오를 다지며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코드를 열었다. 클라우드 오퍼레이터의 초기 버전. 이번에는 백업을 여러 군데 숨겼다. 클라우드, USB, 심지어 어머니 집의 옛 PC까지. 김 사장의 비밀도 떠올랐다. 그놈은 프로젝트 예산을 빼돌려 해외 펀드에 투자 중이었다. 증거. 내 죽음 직전 우연히 본 이메일. 이번에 그걸 파헤칠 거다.
오후 미팅. 개발팀장 이 선생님이 말했다. 이번 클라우드 프로젝트, 비용 절감이 관건이야. 아이디어 있는 사람, 지난 삶에서 나는 여기서 손을 들었고, 그게 화근이 됐다. 이번에는 조용히 지켜봤다. 박민준이 먼저 나섰다. 저희 팀에서 AI 예측 모델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트래픽 패턴 분석으로 리소스 최적화, 그건 내 아이디어였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스케치 단계에서 훔쳐간 거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좋아, 내 놈이 먼저 나서게 해, 더 깊이 빠지게. 퇴근 후, 나는 홍대 거리로 향했다. 지난 삶에서 스트레스를 풀던 곳, 지금은 정보 수집의 장소. 작은 PC방에서 나는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VPN을 통해 조심스럽게. 아직 해킹은 아니지만 로그를 확인했다. 박민준의 컴퓨터 내 코드 스니펫이 이미 복사돼 있었다. 이 새끼. 벌써 시작했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대신 나는 익명 포럼에 글을 올렸다. SK테크 내부자, 프로젝트 도용 의혹,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물밑 작업.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증거 확보. 코드의 원본 타임스탬프를 조작할 수 없게 블록체인으로 인증. 둘째, 김 사장의 비리 추적. 셋째, 박민준을 이용해 그들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이 복수는 나를 어떻게 만들까? 지난 삶에서 나는 착한 놈이었다. 이번에는 더러운 수단도 불사할 거다. 그게 논쟁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지만.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떴다. SK테크 클라우드 혁신 발표 임박 비용 50% 절감 예상. 그 속에 박민준의 이름이. 나는 웃었다. 게임 시작. 한 달이 흘렀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사무실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김 사장의 눈빛이 번뜩일 때마다 나는 지난 죽음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놈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리던 그날, 지훈 씨, 잘했어. 하지만 회사 이익이 우선이야. 그 말 뒤에 숨겨진 웃음.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코드 개발 중 나는 트랩을 심었다. 내 원본 코드에만 있는 숨겨진 시그니처 무해한 버그처럼 보이지만 실행되면 로그를 남기는 거. 박민준이 내 파일을 복사할 때마다 그것이 발동될 터였다. 잡아라, 내 놈의 꼬리를. 점심시간, 박민준이 다가왔다. 지훈아,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봐. 나처럼 그 미소, 역겹다. 응, 노력할게. 그런데 내 코드 봤어. 내 아이디어랑 비슷하네. 나는 일부러 던졌다. 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아, 그건 우연이야. AI 트렌드잖아, 우연. 개소리. 저녁, 나는 강남의 바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한국의 직장인들처럼 혼자서. 옆 테이블의 OL들이 수다를 떨었다. SK테크. 거기 야근 지옥이래? 개발자 하나 자살했다던데. 내 귀가 쫑긋했다. 아직 내 죽음 전이지만 비슷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게 내 미래였다. 이번에는 안 돼. 잔을 비우며 다짐했다. 다음 주 트랩이 작동했다. 내 이메일에 로그가 왔다. 박민준의 IP에서 내 코드가 다운로드됐다. 증거 1호. 나는 그것을 클라우드에 업로드, 암호화했다. 이제 김 사장 차례. 그놈의 비밀 예산 유용. 나는 회사 서버에 접근, 재무 로그를 훑었다. 위험했지만 지난 삶의 지식이 도왔다. 여기 있군. 5억 원, 해외 계좌로 이 스크린샷을 찍었다. 하지만 복수는 외롭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훈이야, 요즘 회사 어때? 건강히 지내? 지방 사투리가 그리웠다. 응, 엄마. 잘 돼, 거짓말.
이 복수가 어머니를 아프게 할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한국 가정의 효도, 그 무게가 어깨를 누른다. 미팅에서 김 사장이 말했다. 민준 씨의 코드로 보너스 10억 절감 예상. 잘했어. 박민준이 빙그레 웃었다. 나는 손을 쥐었다. 사장님, 그 코드. 제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김 사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훈 씨. 지원 역할이었잖아. 그 말에 진한 죽음의 피맛이 입안에 돌아왔다. 퇴근 후 나는 박민준을 따라갔다. 종로의 술집. 그놈이 김 사장과 만났다. 사장님, 지훈이가 의심해요. 코드 좀 더 숨겨야 도청 앱으로 들은 대화. 증거 2호.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범죄였다. 경찰에. 아니, 아직. 내 손으로 끝낼 거다. 2달째.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했다. 발표 준비로 사무실은 지옥이었다. 야근이 일상, 라면으로 버티는 나날. 하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복수의 불꽃이 나를 지탱했다. 박민준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지훈아, 내가 왜 그래? 나한테 원한 있어. 복도에서 속삭였다. 나는 웃었다. 원한.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 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킹 툴 지난 삶에서 배운 거 회사 방화벽을 뚫고 김 사장의 이메일을 열었다. 민준아, 그 돈 잘 숨겼지? 지훈이가 알면 충격. 내 죽음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나는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다. SK 내부 고발, 코드 도용과 살인 미수, 증거를 조금씩 흘렸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뉴스 포털에 기사가 떴다. IT 기업, 내부 비리 의혹,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팅에서 누가 유포한 거야?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숙인 척했다. 하지만 내 선택이 논쟁을 불렀다. 동료 하나가 나를 의심했다. 지훈 씨, 너 이상해. 블로그 봤어. 나는 부정했다. 이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조화 화합을 깨는 나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훈아, 뉴스 봤어. 회사 괜찮아? 응, 엄마. 걱정 마. 눈물이 고였다. 고조되는 긴장. 박민준이 나를 위협했다. 그만해, 지훈아. 너도 끝장나. 나는 대꾸했다. 끝장. 이미 끝났어. 내 놈들 때문에. 대치의 순간. 드라마틱한. 3달째. 발표 날이 다가왔다. 김 사장은 박민준을 앞세워 프레젠테이션 준비.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렸다. 트랩 발동. 발표 중 코드가 버그를 일으켰다. 에러. 시스템 다운. 회의실 아수라장. 김 사장 민준아, 뭐야 이게. 나는 나섰다. 사장님, 그건 제 원본 코드의 시그니처예요. 증거를 보여줬다. 충격. 하지만 놈들은 반격. 지훈 씨가 훔쳤어. 역공. 나는 준비했다. 블록체인 증명. 이 타임스탬프 2년 전 제 거예요. 논쟁 폭발. HR 조사. 나는 김 사장의 비리를 폭로. 살인 미수예요. 경찰 출동. 긴장 고조. 조사 과정. 박민준의 고백 유도. 지훈아, 미안해. 사장님 지시였어. 배신의 깊이. 내 결정. 용서. 아니, 끝장. 법정 드라마처럼. 김 사장의 더 큰 비밀. 회사 전체 부패. 내 코드가 그걸 드러냄.
최종 대결. 회사 무너짐. 나는 승리, 새 시작. 어머니와의 화해. 새 회사, 진짜 인정. 하지만 여운 복수의 대가.